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며칠 전 흥미로운 중국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화통신이 보도한 건데 화장실 8만여 개를 설치했지만 그중 5만여 개는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화장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들은 형식주의에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면서 중국 북부 선양이라는 작은 도시의 사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농촌 지역 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지만 선양의 공중 화장실들은 설계 결함으로 대부분 사용이 중지됐고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 리모델링 공사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화장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일부 개조된 화장실들은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창고로 방치되고 있었고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에 화장실 설치한 일에 새 변기를 부엌 부뚜막 건너편에 설치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화통신에서 기자를 파견해 보도할 정도면 절대 선양 한 지역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저렇게 작은 도시 한 곳에 8만 개나 되는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선양과 같은 현급 행정구역만 중국에는 2,85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륙 스케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상상이 가진 않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게 화장실을 포함한 공중위생입니다. 중국인은 비위생적이다 라는 선입관은 중국의 화장실 문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 중국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인도도 그렇고 이집트도 있지만 아무래도 중국은 이웃나라라 관심도 많았고 빈번해진 교류 때문에 더욱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은 비위생적이라는 선입관은 청나라 말기 때부터 생겼습니다.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후 영국의 선교사들은 중국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중국 기행문도 쓰면서 중국의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산시 지역으로 여행을 간 선교사들은 중국 농민들이 길거리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대소변을 보는 광경에 중국인들은 비위생적이다, 중국인들은 위생 개념도 없고 열등하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 대륙에서 가장 빈곤하고 물 부족에 시달리는 산시 지역의 농민들과 반대로 산업혁명 이후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영국에서 온 엘리트 선교사들 사이 위생관념에서는 분명 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당시 청나라 농촌에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농민들은 대로변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대소변을 봤을 거고 그런 농민을 비위생적이라고 비웃었던 영국의 선교사들도 틀림없이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대로변에서 일을 해결했을 겁니다. 청나라 말기, 민국 초기에만 해도 마통은 집집마다 최소 하나씩은 있는 필수 가구였고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여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면 풍기문란해진다는 이유로 마통만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는 냄새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방에 향을 피워놓았다고 하는데요. 1930년대에 들어서 여성 전용 공중 화장실도 등장했지만 또 일부 부잣집 여성들은 외출 시 마통을 필수 지참했고 민국 초기 일부 대학의 여대생 기숙사에는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부잣집 공주님들은 마통을 담당하는 유모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 중이고 도시들은 현대적인 도시들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공중위생 부분에서 중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 1, 2위를 다투는 중국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공중위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전문가들은 미흡했던 도시화 공정 그리고 고치기 힘든 중국인의 관습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개혁개방 전까지만 해도 농촌 인구가 절대 다수였습니다.
분뇨를 천연 비료로 사용해온 전통적인 농업 생산 방식에서 살아온 중국인들은 화장실 위생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1949년 신중국이 성립되고 도시화를 진행해야 했지만 당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농촌에 할 일이 많다는 농촌화 작업에 중점을 두면서 도시화 작업을 추진할 기회를 놓쳤고, 이런 이유로 공중위생 상태는 1978년부터 시작된 도시화 운동 전까지 민국 시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농촌 인구는 9억 명이 넘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4억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50%가 넘는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했구나, 농민공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개혁개방 이후 도시로 진출한 5억이 넘는 중국인들, 농촌에서 생활하던 습관을 그대로 도시로 가져와서 아무 데서나 정부는 도시 곳곳에 공중 화장실, 쓰레기 처리 시설 등 위생시설 확장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지만 워낙 큰 나라라 그런지 아니면 14억의 거대한 인구 때문인지 연해지역 개방도시나 내륙의 일부 대도시들을 제외하면 중국의 공중위생 수준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우리가 위생을 따지는 건 건강 때문입니다. 아무 데서나 침, 가래, 대소면을 보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이유도 병균에 의한 감염을 피하려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많은 중국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점이 우리와 다릅니다. 기침을 하거나 감기에 걸렸다면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인들은 음양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음양오행의 개념이 수천 년간 전래되어 오면서 중국인들은 침이나 가래, 대소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병균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중국의 젊은 세대는 음양의 균형보다는 병균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위생혁명은 낡고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조하거나 신설하자는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온 운동입니다. 중국의 대도시에 있는 공중 화장실들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꾸며져 있고 청결 상태도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여기에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공중 화장실도 있고,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지 도난을 막겠다고 공중 화장실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했다 철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국가적인 컴플렉스로 느껴왔던 공중위생 문제 해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공중위생도 많이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가끔 터져 나오는 뉴스들로 인해서 숨겨진 문제만 부각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